원장님 매주 수요일마다 인문해답 시간에 여러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진리의 말씀으로 속 시원하게 사람들의 질문에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의 말씀 중 꿈속에 이른 사람들이 잘 못 해석을 그렇지 어느 하나 그짓됨이 없이 다 일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속의 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 내 남친이 내가 잘 아는 지인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이 거짓됨이 없이 과거나 미래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꿈속같이 그런 사실이 일어나면 저는 그 남친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에, 저는 어떤 한 사실을 가정으로 해서는 말하지 아니하는데 하도 답답해 하니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물으니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선 회원 컨설팅 입장에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은 몰라서 그렇다라고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면 자기를 알고 그렇게 하면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피하 구분. 아군과 적군. 적군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내 사정을 알면 싸움이 이긴 거죠. 부처님도 결국은 고통 속에서 생로의 병사로부터 고통을 느끼니 왜 이 고통이 생기느냐. 그래서 그렇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깨달음의 진리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의 진리.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왜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세상에는 남녀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오행을 보면 오행을 남은 기본적으로 양이고 여는 기본적으로 음이거든요. 음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음과 양과 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은 태초에 태극에서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 이 양에서 음이 나왔기 때문에 음은 이렇게 두 개 긋는 거죠. 그래서 양과 음은 항상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스러운 관계가 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양이 먼저 동적인 거거든요. 동적이고 음은 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음은 가만히 있고 동인 양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더라도 꽃을 보면 꽃은 가만히 있는데 벌과 나비들이 먼저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벌과 나비가 올 수 있도록 자기 자태를 빛나게 하고 향기를 좋게 하고 모양을 이쁘게 하고 꿀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양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양하고 음하고 입장에서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에 이제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왼쪽은
양이고 우측은 음이고 아버지가 만양이면 여자는 어머니는 음에 속하고 낮이 양이면 밤은 음이다. 항상 이렇게 음과 양으로 잘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사 남녀 이런 것 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항상 어떻게 뭔가 모르게 찾으러 다닌다. 왜 찾으러 다니느냐? 그게 뭐냐면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나의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종족 번식이니까 나의 여자가 만약에 어떤 이 나의 씨앗을 잉태하면 괜찮은데 나의 씨앗이 잉태를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잉태를 하면 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나의 씨앗을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나의 여자가 쉽게 말해주면 바람 피우는 걸 싫어하고요. 내면적으로 그런 거고 여자는 왜 나의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걸 싫어하냐면 기본적으로 여자는 아까 말한 대로 음이기 때문에 기르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른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의 남자가 다른데 또 하나의 어떤 씨앗을 퍼뜨려서 간다면 남자의 자산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한테 올 것이 다른한테 가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내 자식은 못 기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 이렇게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도 있죠. 뭐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뭐 태화강이다 한강이다 그러면 이 따지면 배는 남자고 양이고 이 물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요 강물을 따졌을 때 여자가 만약에 만약에 남자가 데이트를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여자는 대부분 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땐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야 태강이든 한강이든 배가 지나갔다고 한들 한강물이나 태강물이나 변하느냐 아무 표가 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뭐 원나잇 스탠드든지 뭐 절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 남자의 속성은 바로 번식의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남자가 이렇게 번식의 본능 표현돼서 자기 본 가정 어떤 본에서 뭐 여친이든 한테 아무 관심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정을 줬다면 이 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잠시 바깥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요런 상황에서 뭔가 모르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예를 들어서 벌이 꽃을 봤는데 여기 먹을 것이 만약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이 요런 먹을 것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먹으러 가죠. 그런데 가다 보니 또 다른 꽃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요 잠시 눈을 한번 돌리고 다시 또 요 내가 꿀이 많은 이쪽에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을 전념 버리느냐 잊어버리냐 그런 건 아니다. 남자의 본능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이와 같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살밥만 계속 먹다 보면 때론 보리밥 먹고 싶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럼 바깥에 만약에 보리밥을 먹는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보리밥 먹으러 가면 먹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살밥을
먹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살밥의 기준, 보리밥을 먹음으로써 살밥에 기중한 것,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남자의 본성은 누구나 다 이렇다라고. 그럼 뭐 모든 사람의 남자가 그러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왜? 또 뭐가 있냐면 업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업의 결과다. 우리가 삶에서 전생이든 후생이든 많은 그런 환경에서 배운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있다. 그게 참 맛있다. 맛없다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잖아요. 경험. 과거에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맛있다라고 또 찾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을 먹어본지 아니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신탕을 아직까지 먹어본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보신탕을 찾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은 보신탕을 먹어본 사람이 그 참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런 보신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나이가 보신탕 찾으러 갔다 해서 이것을 과연 업이 결과인데 주위 사람이 그게 잘못되냐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잘못이다 라고 말을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자, 내가 만든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를 가는데, 내가 횡단보도를 가는데 사람이 와서 차가 나한테 빽 하고 소리를 지른다. 순간적으로 짜증나겠죠, 나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빽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도 물론 잘못하지만 내가 요 순간에 365일 중에 하필 그날에 하필 그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졸음의 운전 어찌됐든 간에 다른 짜증난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난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짜증나는 일을 든가 하는 간에 홧김에 이렇게 부자를 누르죠. 부자를 누르는데 마침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아무 관련은 없는데 이 사람 짜증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갔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뿐이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그 많은 환경들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지어진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뭐를 찾고 뭐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냐. 저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아플 필요가 없다. 설령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예견됐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은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100%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과연 해석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반풍수가 집안 망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어떤 현상도 반대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깨닫고 더 잘해야 주라는 이런 상황도 어떻게 올 수 있으니 좀 더 뭐 깨달으라. 그래 어떤 예시를 그럴 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아무 할 필요도 없다. 아까 말한 대로 대강이든 한강이든 배가 지나갔다고 한들 아무 영향이 없다. 나만 아파할 뿐이다는 거죠. 배는 그냥 물속에서 강 위에서 물속 그냥 지나갈 뿐인데 강물만이 내 흔적을 지어갔다고 탓할 뿐이지 배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아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기분 나쁘고 아픈 상황이 왔다면 그 상황은 뭐냐면 내가 만든 환경이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대로 업으로 이 사람도 말 못하는 그런 업의 결과로 그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재미난 에피소드로 하나를 마친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두 명의 스승과 제자가 스승과 제자가 두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강가에 가니까 어느 강가에 물이 막 비가 와가지고 이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낙네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스승이 이 여인을 등에 업고 이렇게 건너갔죠. 그리고 내려주고 갔는데 나중에 스승과 제자가 쭉 가면서 제자가 스승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스승님,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름지기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즉 따지고 보면 여자를 말로 돌과 같이 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스승님께서 수행자가 여인을 품어를 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스승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느냐? 나는 이미 요 강을 건너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다. 너는 왜 그래? 아직도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땅이 너무너무 단단하지 않을 때 비가 내리면 땅이 단단을 하듯이 어떠한 사건도 뭔가 모르게 더 발전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애들이 그러면 성장통이 있잖아요. 성장통. 더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픔이 잠시 왔을 뿐이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요즘은 그런 건 없는데 집안에 뭐 자식이 없다,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본처가 시바지를 많이 데리고 많이 데리고 스스로 찾아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목적과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상대의 아픔과 어떤 비록 잘못이는 세상에 없는데 잘못도 분별심 때문에 그런 뭐 잘못이다라는데 이 세상에 잘못과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회의 법을 따라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품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남녀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법륜 스님은 가끔 그렇게 말하는 이는 비슷한 질문을 왔을 때 법륜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편이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른 데 가니까 에서 홧김에 헤어졌다. 그리고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만약 또 시집을 간다고 했었을 때 그 남자가 총각이면 모를까 그 상대가 또 다른 남자가 오면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가질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했었을 때 이 남편이고 여자가 하는 또 다른 A 다시 만나고 한들 이 사람은 과연 나의 남편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만약에
성적인 관계 해소를 따져봤었을 때 더 깨끗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요? 남주기 아까우면 내가 잘 고쳐가면서 살아야 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60편성에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가라.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다 때가 되면 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간다. 이 100살 먹은 노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주위에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을 당신한테 온수관계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어떻게 풀었냐라고 물어보니 가만 내버려 뒀다. 가만 내버려 두니까 지가 다 먼저 죽어버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지도 어떤 내색도 안 하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나 혼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다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앞에 있는 상대들은 저절로 깨끗해서 항상 내 앞에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 입장에서 스승은 그런 게 대해서 순간적으로 요 강물을 건넜을 때 그 당시에는 잠시 여인을 등에 얹었지만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냐기 때문에 계속 수행자로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 세상에 아픈 이유는 이 이유를 모르니까 아프거든요. 이런 세상의 진리를 알면 절대 아플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